가설은 여기에 보시면 이론에 기반을 두고 추정한 변인 간의 관계를 일반화하여 선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기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처음에 이론 이렇게 한 것이 중요하고, 요 이론에 기반을 두고 그리고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요거는 E는 MC 자승 유명한 이론이죠. 그죠? 아인슈타인의 이론. 요런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자연 현상에 요런 것이 유니버설하게 혹은 일반화되는 법칙으로 설명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학을 이용해서 한 것은 우리 물리학이 수학이라는 언어로 설명을 하면 가장 간단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반화된 법칙이라고 선생님이 여기에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법칙 중에서 아직 완전히 증명이 안 되었거나 증명이 더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법칙이라고 부르기 전에 뭐라고 부르냐면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렇게 하면은 무슨 뜻을 갖냐 하면은 아직 완전히 다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그죠? 일반화된 법칙,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만류인력의 법칙은 만류인력의 이론 이렇게 안 부르죠, 그죠? 만류인력의 법칙은 거의 모든 것에 유니버설하게 적용됨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입니다. 가설은요, 이런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할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는 작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물리학자들은 해서 이렇게 그 인포메이션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수업 내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여기 요 사이트에 가 보시면 아인슈타인의 요 E는 MC 자승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있게 나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만약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옳다고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중성자가 우라늄의 농축액에 들어갔을 때 폭발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들어갔을 적에 폭발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폭발을 유발하는 다른 중성자 외에 다른 요소가 또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워보고 또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가설은 어떤 일반화된 아이디어, 그죠? 일반화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나 혹은 자연 현상, 그런 것들을 일반화하는 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옳은지 틀리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주는 스테이트먼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종종 이론에 의해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뜻에서 educated 혹은 informed guess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가설은 이렇게 3단 논법과 같은 형식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론이 옳다면 보통 이 이야기는 정확히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런 게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론이 옳다면 가설은 데이터에 의해서 입증될 것이다 라고 해서 가설을 만듭니다. 그죠? 가설을 만든 후에 수집한 데이터가 가설을 입증하지 못했으면은 이론이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검증에 실패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설은 이론이 옳은지 확인하는 데 쓰이는 그런 수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이 말이에요,
이론이 옳다라고 증명하는 거는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예를 들었는데 요거를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거죠. 그죠?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근데 일정 기간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해가 동쪽에서 계속 떴다. 따라서 해는 동쪽에서 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죠? 틀린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는 이론, 아이디어가 그죠? 틀리지 않았다는 게 여지껏 여태까지는 밝혀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내일 당장에 해가 서쪽에서 뜨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론이 틀려지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가설의 검증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론의 확신성 혹은 이론의 법칙성을 조금 더 무게를 주는 그죠? 그런 거에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완전히 옳다, 틀리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는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가설을 검증해 본 결과 틀렸다 이런 거는 옳다라는 것과는 다르게 틀렸다, 이론이 옳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면은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거를 가설이라고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설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선언문 혹은 예측문이어야 합니다. 가설은 선언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가설이 아니라 연구 문제라고 이 시간에 언급은 안 하겠지만 다른 종류의 어떤 스테이트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설은 두 개 이상의 변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관계는 보통 차이나 관련, difference, association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보시는 가설 1 해서 보시는 걸 읽어보시면 남성과 여성 간에는 이타심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죠. 그죠? 요거는 남성과 여성 간에는 이타심의 차이가 있다 라는 차이의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이용된 개념, 두 가지 개념은 어떤 걸까요? 그죠? 두 가지 개념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요 남성과 여성은 하나의 어떤 상위 개념입니다. 이건 뭐죠? 성이라는 상위 개념이죠. 그죠? 젠더라는 개념 간에 이타심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니까 젠더와 이타심 두 개의 개념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념 간에는 두 개념이 아니라 젠더 가래는 젠더를 구성하는 두 개의 요소인 엘리멘트인 여성과 남성 간에는 이타심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죠. 그죠? 두 번째로는 신문 기자의 경력과 뉴스 생산의 다매체화에 대한 태도에는 부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침표로 끝나서 뭔가 선언한 문이죠. 그죠? 예측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용된 두 가지 개념은 어떤 것이죠? 경력입니다. 그죠? 누구의 경력이냐 하면 신문 기자의 경력. 그죠? 그래서 경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 신입사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뉴스 생산의 다매체화. 요건 다른 어떤 아이디어죠. 다른 개념이죠. 그죠? 뉴스를 만들 적에 옛날엔 기사만 썼는데 이제는 동영상도 찍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혹은 그 외에 다른 유튜브로 다른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태도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신문 기자 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일반적인 종이 신문 그때의 그 뉴스 생산 체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력이 짧은 사람은 요새 세상이 다매치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뉴스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경력과 다매체화 두 가지 개념이 어떤 관계다, 음의 관계다
그리고 음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상관관계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신문 기자의 경력이 오래되면 될수록 태도는 음의 태도를 가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경력은 뭐 오래되고 그리고 짧고 이런, 그러면은 보통 오래된 거를 뭘로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연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문 기자의 경력 그러면은 연수로 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해서 뭐 20년차 이런 식으로 측정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판서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보시면은 신문 기자의 경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경력을 보면은 뭐 1년, 2년, 1년, 2년, 3년 해서 뭐 N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력을 구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선생님이 만약에 실제로 데이터를 얻으면 아마 이런 식의 데이터가 될 겁니다. 내가 기자 1이라는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1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뭔가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는데 보통 이름 같은 거는 데이터 기록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응답자 1, 신문기자 1은 경력이 5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뉴스 생산의 다매체화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태도는 가령 1부터 10까지 해서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라고 했을 적에 5년차 기자는 7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25년 기자 생활을 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음으로 양으로 했을 적에 3. 그죠? 그리고 세 번째인 사람은 뭐죠? 1년차 경영 9. 그죠? 네 번째 사람은 3년차 경영 9. 다섯 번째 사람은 5년차 경영. 그죠? 그래서 8. 여섯 번째 사람은 여섯 번째 기자죠. 그죠? 기자는 20년인데 2. 그죠? 일곱 번째 사람은 21년인데 5. 그죠? 여덟 번째 사람은 30년인데 가령 10.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 신문 기자의 경력이라는 거를 연수로 데이터를 얻은 거고, 다매체화에 대한 태도는 1부터 10까지 스케일을 줘서 정도를 줘서 이렇게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요것들을 묶어서 내가 이쪽에 이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경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다매체화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태도. 어떤 태도? 다매체화에 대한 태도. 이렇게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두 개 간의 상관관계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어떤 수학과 같은 걸 생각해서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지 했을 적에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런 게 상식적이죠. 그죠? 이렇게 내가 그래프를 그려봐요. 그죠? 그래서 신문 기자 경력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태도입니다. 그죠? 경력이 높은 사람들은 태도가 별로 안 좋아요. 경력이 낮은 사람들은 다매체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종류의 어소시에이션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가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자들을 대상으로 경력을 물어보고 태도를 물어보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적은 요 상관관계는 차이의 가설로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설 3입니다. 가설 3에 보면 경력이 오래된 신문기자와 짧은 경력의 기자 간에는 뉴스 생산 다매체화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죠. 그죠? 이거는 1번과 같은 차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차이와 연관이긴 하지만은 두 개가 좀 똑같은 현상을 스테이트먼트 선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얼마나 일을 하면 경력이 오래됐을까? 그래서 가령,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년이 넘은 사람들, 그죠? 10년이 넘은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요런 사람들은 오래된 신문기자, 경력이 오래된 신문기자라고 해서 하이라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똑같은 경력이긴 하지만 그걸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 미만이니까 low. 그죠? 이 사람은 high. 이 사람은 low. 이 사람도 low. 이 사람도 low. 이 사람은 high. 이 사람도 high. 이 사람도 high.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가 나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뭐 정리를 할 적에 불편하다 싶으면 숫자로, 여기 있는 숫자라고 얘기했나요? 여기 있는 요 기록이요. 숫자가 아니라서 좀 불편하다 하면 임의를 숫자로 바꿔줘도 됩니다. 그래서 low일 적엔 1을 주고 high일 적엔 2를 주고 1, 1, 1, 2, 2, 2 이런 식으로 요거는 low, 요거 high 맞죠? 그죠? 2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구한 요걸 가지고서 내가 나중에 요것과 여기 있는 경력은 하이, 로우로 이루어진 경력이죠. 그죠? 요 경력과 태도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거를 아까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좋은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하이 그룹이 있고 1의 그룹이죠. 그죠? 로우의 그룹이 있습니다. 2의 그룹 간의 평균이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이 그룹은 평균이 4.5였어요. 그죠? 로우, 그죠? 로우는 아까 뭐였죠? 경력이 짧은 사람들. 그죠? 짧은 경력인 사람들은 평균이 7.2였어요. 그죠? 그러면은 하이 그룹, 로우 그룹 간의 두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차이의 가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 가설 검증, 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